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미셸 리 전 워싱턴 DC 교육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씨는 차기 연방정부 교육장관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장관직 확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셸 리 씨가 19일 뉴저지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만났습니다. 남편인 케빈 존슨 현 세크라멘토 시장과 함께한 이 씨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과 교육장관 내정과 관련된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언론들은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면담 뒤 문 앞까지 나와 이 씨와 존슨 시장을 배웅했고 트럼프 당선인은 이 전 교육감은 매우 능력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이 씨의 방문과 면담이 교육장관 확정으로 이어질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이 씨 외에도 미시간 지역 교육활동가 베시 데보스를 면담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날 데보스를 만난 이유도 교육장관 내정과 관련돼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외 교육장관 후보로 검토했던 에바 모스코위츠 전 뉴욕시 차터스쿨 그룹 서섹스 아카데미 창립자는 최근 장관직을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교육장관 후보는 이 씨와 데보스 두 사람으로 압축된 상태입니다. 어제 오늘 뉴욕 뉴저지 일원에 강풍을 동반한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졌는데요. 이번 주 내내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국립기상대에 따르면 이번 주 내내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22일은 최저기온이 화씨 33도, 섭씨 영하 0.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국립기상대는 내다봤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은 20에서 35마일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수감사절인 24일에는 구름이 다소 낀 날씨에 화씨 40도에서 50도로 이어지겠습니다. 25일에도 한 차례 비가 오는 등 추운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뉴저지주와 업스테이트 뉴욕 일부 지역에는 20일 올해 첫눈이 내렸습니다. 한편 날씨는 추워지는데 노숙자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한 후원은 예전보다 줄어들어 뉴욕 지역 한인 노숙자들의 겨울나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한인 부동산 개발업체 림스 코퍼레이션과 입주민들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팰리세이즈 파크 지역 노인들에게 터키를 전달했습니다. 온기가 그리워지는 시기, 사람들에겐 따뜻한 추수감사절이 됐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인 부동산 개발관리업체 림스 코퍼레이션과 20일 그랜드 애비뉴 입주자들이 팰리세이즈 파크 지역 노인들에게 터키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오후 팰리세이즈 파크 시니어 센터에서 진행된 터키 전달식에는 고 김인기 림스 코퍼레이션 대표의 조카 제니퍼 김, 제임스 로튼도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펠팍 주민들을 위해 2003년부터 터키를 전달하고 있는 림스 코퍼레이션 측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고 김인기 대표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나눔을 계속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이 생명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저희 사장님의 뜻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그 마음을 이어가는 게 저희들의 임무라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한 제임스 로툰도 시장과 크리스 정 시 의원 역시 터키 전달식에 한파를 거들었고 고 김인기 대표의 소중한 정신을 기렸습니다. It's become a part of Palisades Park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type of ceremony every year, and for Leams Corp to keep it going after the passing of Mr. Kim, I think that's just a very great respect for the actual feeling and the true thing about Thanksgiving. 나눔을 갖고 쉐어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시의원으로서 이런 일들이 더욱더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서로 나눌 수 있고 이런 땡스기빙인 만큼 서로 이렇게 나누고 쉐어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20여 마리의 터키를 전달한 이번 행사는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서 따스한 이웃 사랑과 온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설립 43주년 연례 만찬이 지난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한인 1세대의 업적과 정신 계승을 주제로 열린 이 자리에는 데이빗 패터슨 전 뉴욕 주지사와 특별 게스트 션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KCS 플러싱 시니어 댄스팀의 전통 공연으로 막을 올린 KCS 43주년 연례 만찬. 지난주 맨해튼 메트로폴리탄 파빌리온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400여 명이 넘는 한인들이 참석해 동포 사회가 갖고 있는 기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고귀한 정신 받들어를 주제로 열린 이번 만찬에서 김광석 KCS 회장은 1세와 2세가 함께하는 계기가 되어주는 시기임을 강조하며 43주년을 맞은 의미를 전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2세들이 한인사를 끌고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더 도와줘야 되느냐, 또 무슨 해야 되느냐, 그러한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취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번 또 앞으로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데이비드 패터슨 전 뉴욕 주지사는 KCS의 지난 헌신을 열거하며 KCS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앞으로도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CS, keep speaking. KCS, keep speaking for the elderly who need care. And KCS, keep speaking for the youth, for the young children. 올해 비전상은 고 안휘일 보고파 그룹 회장이, 봉사상은 윤영재 KCS 100년 기획위원장이 수상했습니다. 귀여운 후손들을 위해서 이 KCS 종합복지관이 빨리 우리 손에 들어오도록 하고 귀여운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날 행사에선 기부천사로 알려진 가수 션이 특별 게스트로 참여해 자신의 삶과 기부, 봉사 등을 주제로 짧은 강연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지난주 연례 만찬을 통해 한인사회 봉사를 위한 기금모금 행사를 열었습니다. 상록회는 동포사회의 성원에 감사하며 앞으로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직업훈련에 힘쓸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차영자 신임이사장의 개회선언과 함께 제7회 뉴저지 한인상록회 기금모금 연례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열린 이번 만찬은 한인 노인사회를 위한 봉사기금과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직업훈련 재원 마련을 위해 열렸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직업훈련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한 과목도 있고 해서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뉴저지 한인회, 뉴저지 교회협의회, 뉴저지 제왕고린회 등 20팀이 한인사회 봉사에 대해 감사패를 증정받았습니다. 한인사회를 위해 25년 동안 봉사해온 역사를 자랑하는 뉴저지 한인상록회는 현재 2,000명이 넘는 회원이 등록돼 있으며 상록학교, 사회복지상담센터, 기상식량 지원센터 등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제28대 뉴저지 한인회 회장 선거가 다음 달 치러질 예정입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회장 선거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지난 19일 한인회 회장 선거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자격은 30세 이상, 2년 이상 뉴저지에 거주한 자로 미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한국 또는 제3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는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후보 등록 서류는 선거권자 100명 이상 추천을 받아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인회에 비치되어 있는 입후보 등록 신청서 한 부, 입후보자 이력서와 사진 한 매, 또 피선거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복사본과 후보 서약서, 최종 학력 증명서 등입니다. 발행일 10일 이내에 미국과 한국 신원조회 접수증 등을 준비해 한인회에 다음 달 7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후보 등록금은 $30,000이며 회장 선거는 다음 달 19일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김광호 선거관리위원장과 사라킴 부위원장, 김동호, 나영곤, 이윤희, 헬렌 최, 황정규 위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뉴저지 한인회는 다음 달 7일 오전 11시 회칙 개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뉴저지주 한인 밀집 타운들이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본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3배까지 급등했습니다. 이번 대선 개표 결과를 분석해 버겐 카운티 클럭 오피스가 발표한 결과 최대 한인 밀집 타운인 팰리세이즈 파크의 경우 투표율이 58.3%를 기록해 지난해 본선거 투표율 18%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 포틀리 지역의 투표율은 66.9%로 나타나 지난해에 비해 41.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아시안 시의원 후보가 대거 출마하면서 선거 열기가 뜨거웠던 잉글로드 클립스는 71.3%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외에 레오니아, 클로스터, 노루드 등에서도 투표율이 70%를 넘는 등 대부분 한인 밀집 타운에서 투표율은 지난해에 비해 2배에서 3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대선 투표율은 지난 2012년 대선 때와 비교해봐도 팰리세이즈 파크의 경우 2012년 투표율은 53.4%로 올해보다 4.9%포인트 낮았습니다. 잉글로드 클립스 역시 2012년 투표율이 올해보다 3.6%포인트 낮았습니다. 하지만 버겐 카운티의 올 대선 평균 투표율이 71.6%인 것을 감안하면 한인 밀집타운의 투표 참여율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뉴 밀레니엄 은행이 한인사회와의 접근성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본사를 포트리로 이전했습니다. 지역 은행으로서 눈부신 성과를 보이고 있는 뉴 밀레니엄 은행은 앞으로 주력 사업 분야를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테이프 커팅과 함께 뉴 밀레니엄 은행 포틀리 시대가 열렸습니다. 뉴 밀레니엄 은행은 한인 동포들의 편리성을 고려하고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뉴 브런스윅에 있던 본사를 포틀리로 이전 오픈했습니다. 우리 저희 한인 비즈니스로 그 포커스를 이제 옮기는 거죠. 그동안에 해왔지만은 이제 더욱더 우리 한인 교포들한테 더 포커스 두는 그런. 뉴 밀레니엄 은행은 한인 자본에 인수된 후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지역 SBA 대출도 지난해의 은상에 이어 올해에는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출금 기준으로는 88%, 대출 건수 기준으로는 132%라는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홈모기지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벌써 많은 좋은 반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모기지 필요로 하시는 분들 여기서 가까운 곳에서 빨리 서비스해 주려는 그런 거가 이번에 정말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 밀레니엄 은행은 간소한 서류와 신속한 프로세싱을 모토로 주택 관련 대출 서비스에도 사업 분야를 다질 계획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회 창립 54주년을 기념하는 2016 헤리티지 나잇 기금 만찬 행사가 어제 LA 다운타운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엔 로라 전 LA 한인회장을 비롯해 에드로이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 이기철 LA 총영사 등 주류사회를 비롯한 한인사회 인사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인회의 54주년을 축하하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선 허브에슨 LA시 의장에게 엔젤 어워드가 수여됐으며 MBC 아메리카가 올해의 언론사상을 수상했습니다. 로라 전 한인회장은 한인 커뮤니티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한인들을 위해 더욱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10대 소년이 장난으로 이웃집에 총을 쏘는 행동을 SNS로 중계를 하며 자랑을 하다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에크론시에 거주하는 15살의 한 소년은 지난 16일 자신의 집에서 창문을 통해 맞은편 건물을 향해 소총을 발사했습니다. 이어 소년은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으며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편 현재 소년은 청소년 보호센터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인도에는 다리를 4개나 가진 사람들이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그대로 두면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인도에 사는 22살 아룬 씨. 앞모습은 여느 청년과 다를 바 없지만 허리 뒤로 무언가를 매달고 다닙니다. 옷을 벗어보니 아이를 업은 것 같기도 하고 꼬리가 달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허리에 달린 건 2개의 다리입니다. दम पैदा हुई जाता चला हमारे उज्जिए फिर बड़ा परेशानी तो पैदा हुई पाए तुरंत जान ली जैसे कि आत्मा था बातें 허리에 달린 2 다리 중 하나는 성장이 멈췄고 하나는 무릎이 구부러진 모양으로 굳었습니다. 이 다리 때문에 자세가 비뚤어지고 제대로 걷기도 어려워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수술은 쉽지 않았습니다. कोयत का हैन कोयत कतरे भर का बाद फिर फतेहगढ़ फिर बाद दिल्ली जालंधर अब ये लगो कि मान लो टाइम बर्बाद करो हैन आए हुए हैं और 어쩔 수 없이 허리에 다리를 달고 살아온 그는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도움을 호소했는데 델리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해주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अगर ये मेरे पैर निकल जाएं, डॉक्टर ऑपरेशन हो जाए तो हम सभी की तरह आप आदमियों की तरह आम जिंदगी काट सकता हूँ सभी की तरह चल फिर सकता हूँ अच्छी तरह 인도 비하르에 사는 디팍은 가슴에 다리를 달고 태어났습니다. 얼핏 보면 다른 아이가 디팍의 심장으로 뛰어드는 듯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디팍의 가슴에 달린 팔다리는 엄마 뱃속에서 디팍의 몸으로 흡수된 기생 쌍둥이의 팔과 다리입니다. परेशानियाँ थी वो बच्चा होने में बहुत दिक्कत हो रहा था दर्द हो रहा था पूरा पेट शरीर फट रहा था टूट रहा था 가슴에 달린 팔다리는 디팍과 함께 성장해 점점 무거워졌고 목숨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행히 디팍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무료로 수술을 해주겠다는 병원이 나타났고 결국 가슴에 있던 팔과 다리는 말끔히 제거됐습니다. When I ask him what will you become in the future if you study, he says I will become a doctor. I want Deepak's future to be like that of everybody else. 수술 이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디팍은 의사의 꿈을 향해 가뿐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의 맨하탄 버스터미널 재건축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터미널 재건축은 현재 42가 버스터미널을 허드슨 강변인 9에서 11레비뉴로 이전하는 방안입니다. 뉴저지 정치인 측은 프로젝트 초기부터 맨하탄 허드슨 강변의 버스터미널 재건축을 주장해온 반면 뉴욕 정치인들은 고층 빌딩 재개발이 한창인 허드슨강 인근보다는 뉴저지로 옮길 것을 주장하며 상충된 견해를 보여왔습니다. 연방 국무부 교육문화국과 비영리 단체인 국제교육원이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학하는 북한 국적의 학생 수는 지난 8월 말 기준 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10명 증가한 것입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18명 가운데 16명은 대학교 학사 과정에 있으며 1명은 대학원, 나머지 1명은 비학위 과정이라고 전했습니다. 18살 미만 혼인금지법이 뉴저지주 하원에 상정돼 21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은 원치 않은 결혼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임신을 하는 등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 마련됐으며 18살 미만 미성년자의 조기 결혼을 법적으로 전면 금지시키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18살 미만 혼인을 금지하는 주는 한 곳도 없습니다. 만약 뉴저지주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에서는 첫 번째로 18살 미만의 결혼을 금지하는 주가 됩니다. 9.11 메모리얼 박물관이 적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박물관의 지난해 세금 보고 기록에 따르면 수입은 8,730만 달러였고 지출은 1억 800만 달러로 적자 규모가 2,520만 달러라고 보도했습니다. 2014년 5월 개장한 박물관은 24달러의 입장료를 받고 있지만 2개의 연못 등으로 구성된 메모리얼 입장은 무료입니다. 운영비는 각종 기념품을 팔아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맑고 다소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섭씨 2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은 흐린 날씨에서 차차 개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